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네, 이번 선거는 정부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좀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제발 딴지 좀 못 걸게 왕창 한쪽을 밀어주느냐 뭐 이제 이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서울 송파병의 후보로 출마하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송파병 기호 1번 남인순 후보입니다. 네, 투표가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어때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선거운동 힘드신데. 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권자들과 악수 접촉하기 힘들죠. 매우 접촉이 제한적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 국민적인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 동원이나 율동침도 하지 않고 나홀로 유세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한 선거운동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하던데 네. 결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선거운동이 몇 개 없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거리 다니면서 주민들과 눈빛 교환을 하면서 지지호소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앞서서 이번 총선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은 좀 제발 딴지 좀 그만 걸어라 우리도 좀 일 좀 하자 이런 식의 야당 심판론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까? 지역에서 아무래도 주민들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번 총선이 어쨌든 코로나 극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요. 또 그 이외에 민생위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의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물론 야당 후보들이 정권 심판하자 바꾸자 외치고 있지만 지금은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따지고 보면 20대 국회를 싸우는 국회로 만들었고, 또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런 오명을 받게 한 당본인이 사실은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국회가 좀 제대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싸우는 정치보다는 좀 일하는 정치인을 좀 선택해서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다운 국회로 좀 만들어달라.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게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박형준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번 싸움은 조국 지키기냐 윤석열 쳐내기냐 아니면은 반대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김종인 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예, 그런 얘기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고요. 한마디로 좀 어처구니가 없고 좀 번지도 잘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시국이 엄중하고 비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 이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는 것은 열린민주당을 의식해서 하신 건가요? 어쨌든 좀 착각이고 좀 생뚱맞은 주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으로 저희가 결정한 거는 더불어 시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조국 프레임 이런 얘기 할 건도 사실 없는 거고요. 또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지금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민생경제 위기 노력을 방해하고 헐뜯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하고 간에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미워 죽겠어요. 이 싸움이 조금 있었어요. 지난 4일 SNS에.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후에 어쨌든 이런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 예, 이런 것을 주장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시는군요.
그렇죠. 우리 할 얘기만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여성 그 후보들에 대한 공천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남인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의 여성 후보들을 많이 우리가 조금 키워줘야 되고 또 약속한 바대로 공천을 줘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가지 좀 힘을 많이 쓰시고 내부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에는 저희가 당에서 뭐 여성 정치 참여 확대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네. 항상 뭐 여성들 공천하려면 여성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공천 신청한 여성들이 20대 국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공심위 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론 이제 여성 신인의 경우에는 가산점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리고 여성 시민이 사실은 가산점을 준다 한들 자기가 갖고 있는 당원이나 아니면 여론지의 그 가산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여성 전략 선거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물론 전략 선거구에 여성을 많이 공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 중진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그 공심이나 이런 과정에서 여성 단수 공천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남 후보 같은 경우는 19대하고 20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타공인 보건복지 전문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대책 또 혹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세요? 예, 뭐 저도 처음부터 뭐 보건복지원에서 회의를 하면서 정말 그 신종 감염병 자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전대미문의 감염병이라서 참 판단하고 대응하기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뭐 저희 당에서는 코로나 국난국거위원회를 만들어서 매일 뭐 마스크 문제, 뭐 백신 개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매일매일 논의를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그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그때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이 메르스 관련 특위를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래도 선진적인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염병 통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통제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세계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 배워야 된다라고 했던 그 빠른 진단 검사라든지 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방역 모델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정말 의료진이나 뭐 동네 약사님들,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들이 사실 이걸 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보완할 점이 많은데요. 저는 질병관리본부를 좀 청으로 격상을 좀 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자는 게 그 메르스 이후에 하기로 한 건데 그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권역별로 전문병원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공공병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현재가 10%인데요. 병상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를 좀 20%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것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이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그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드는 방안, 또 공공병원의 역할을 혹은 비중을 조금 높이는 방안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 되는 게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난번에 우리 그 권역 외상센터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닥터 헬기 나오는. 그것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운영하려고 보면은 취지는 좋은데 너무 힘들고 뭐 좀 메리트가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게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은 가능하려면 또 재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물론 당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되시면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예정이신가요? 네네네. 이번에 저희가 그 추경하면서도 감염병 전문병원을 더 늘리는 거, 확대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물론 이제 전염병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 좋은 인력들이 와서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일을 겸하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병원의 위상에 맞게 이런 부분이 감염병이 발생할 때 거기에 이제 총력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서 그 이후에 어떤 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말 동안 계속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타격을 입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자가 매우 힘들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혜택을 받았던 이 배달 관련된 이런 업체의 앱 수수료가 엄청나게 좀 달라지면서 수수료 그 체결 방식이 좀 독과점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 지역경제 골목상권의 핵심이 외식업인데요. 제가 지금 만나본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네.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외식업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6.8%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하는 비용은 거의 19%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이거를 자유경쟁에 맡길 수는 있지만 독과점 체제에서는 자유경쟁만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공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불공정한 부분들을 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려를 이미 했습니다만 그 독일의 그 배달의 회사 네.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이 독과점 횡포가 우려가 됐었는데 이것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도 그 독과점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경상북도에서는 그 가입비라든지 수수료 광고료가 없는 공공배달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런 대안도 마련을 해서 특히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이 배달에 대한 어떤 수수료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절반 이상으로 좀 낮출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슬슬 지역구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결국 현재 지역구인 송파병에서 당선되시고 지금 연임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계시나요? 되실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송파병 구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앞으로 이제 여기 송파병은 굉장히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무식한 현안을 제가 해결해냈다. 그래서 송파 발전을 앞당겼다는 점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실력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송파 또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네. 송파 발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송파병 지역은 갑이나 을에 비해서 좀 낙후된 측면이 좀 있어서요. 네. 할 일 좀 많이 있습니다. 배드타운 성격이 좀 강한데 여러 가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네. 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파관리소가 좀 송파병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ICT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 부분도 여기에 또 좀 주민 편의시설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미래의 광역교통대책, 미래 트램도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좀 활력 있는 송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냥 아주 키워드 한마디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총선 임하는. 예, 이번 총선은 코로나 국난 국가가 민생에 지키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총선에서 승리해서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에 온 힘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송파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실력 있는 국회의원 전 안일순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송파 구민 유권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후보였습니다.